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경토잔망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난 11일 치러졌는데요. 총선을 취재한 안광석 기자 오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개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우선 이번 선거는 과연 어느 당이 제1당이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인 총 152석을 차지해 원내 제1교섭단체 자리를 유지했고요.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에서 127석, 통합진보당에서 13석, 합쳐서 140석에 그쳐 과반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초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최소 128석에서 최대 153석까지 얻고 통합진보당이 최소 12석에서 최대 18석을 얻어 여소야대가 예측됐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대 야소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접전 지역이 많아 판세 예측이 힘들다는 증거였는데요. 실제로 보통 오후 11시쯤 들어가는 당선자 윤곽이 1시간이 넘게 진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1000표 이내로 승부가 갈린 곳은 수도권에서만 10여 곳에 달했습니다. 네, 초반에는 야권 연대가 과반을 확보하는 여소야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총선에서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력한 대권 주자이자 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위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박근혜 효과가 보수표 결집에 어느 정도 작용했고요. 이에 따라 올 12월 대선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박 비대위원장의 승리라기보다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의 자살골로 인한 반사효과 등 좀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야권연대가 돈봉투 사건이나 디도스 파문,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민간인 사찰 등 새누리당의 악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요.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옹호해왔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노원갑의 경우 강북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구 중 하나인데요. 막말에 따른 도덕성 논란이 학부모들의 표심을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고유가와 글로벌 경제 위기, 전세 대란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이에 대한 대책 내지 정책 공약 제시 대신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만 앞세운 채 새누리당과 마타도어를 주고받았던 게 패인이 되지 않았나 분석합니다. 네, 결국 야권연대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만 내세우고 좀 더 전략적으로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전국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흘러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쇄신과 원칙을 앞세운 박 비대위원장의 대선 행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산 사상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정치 신인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 신승했고 이는 새누리당 정몽주 후보도 마찬가지인 만큼 당분간 발언권이 약해지리라 예상되고요.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또한 야권연대의 패배로 당분간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112석이 걸린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서 야권에 밀렸다는 점은 향후 대선 가도와 전국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지금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향방은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해 왔는데 여기서 밀렸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절반의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전초전에서는 패했다는 얘기고요. 또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어도 엄밀히 따지면 18대보다 20여석이 줄여든 반면 민주통합당은 89석에서 40여석 늘어났고 여기에 통합진보당 13석까지 합치면 새누리당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바꿔 말하면 턱걸이 과반이라는 것인데 야권연대에서 대선 전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강력한 정책 공세를 걸 수 있을 정도의 몸집을 키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로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경제계도 중장기적으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전국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경제 정책의 추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재벌 규제 정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초 의도한 대로 야권연대를 통한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요. 제3당으로 올라섬에 따라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재벌 공세를 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 및 순환 출자 금지 제도 도입, 지주사 요건 강화 등이 그것인데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야권 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각 정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될지 정리해 주시죠.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공약이 사라지고 흑색 성전이 난무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지 및 예산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바깥 등록금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부동산 및 고유가 대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재벌 규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복지 하나만 봐도 각 당이 추진 중인 고양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수 확보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수 확보 방안과 적용 방안 등만 봐도 양쪽의 경제정책 방향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연 17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시설 등으로 세원을 더 확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의 2배 가까운 연 32조 8천억 원을 규상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과표 범위를 넓히거나 조세 감면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훨씬 공격적인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서민대책 강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갖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밖에도 전환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기업 골목상권 규제 관련법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박빙의 승부를 보였던 이번 총선,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야권 연대가 우세해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여야 누구도 흔쾌히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인데요. 총선을 두고 여야의 승패,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